이놈이 아직도 지금 검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이나 혹은 상대당, 상대 후보나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놈이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무조건 자기 말고 검찰 조직 말고 나머지는 다 수사 대상. 살피고 다니는 거예요. 저기 걸리는 거 없나 이러고. 없으면 만들어라.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놈들 모두 몰아갖고 지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딸딸 말아갖고 이 지경 해놓고 그것도 이제 탈취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 새끼 때려잡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닥치고 이재명 호랑이해. 올해가 뭐 이민년 새해 벽두 그러니까 1월 1일 날 첫 방송입니다. 첫 방송부터 제가 웬만하면 고운말로 하려고 하는데 이 미친놈 때문에 이거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본색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예를 썼더니 이놈이 막 그 이재명 우리 저 후보님한테 확정된 범인이라고 범죄자 취급을 해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이 모두가 그냥 이제 막말로 얘가 완전히 어떤 백약이 무효. 지 와이프 시켜서 사과를 시켰는데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로맨스 빠빠 뭐 방송을 찍는 건지 연속곡 드라마를 찍는 건지 지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국민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지 때문에 지 남편 대통령 되는데 지장 주는 것 같다는 식의 쓸데기 없는 말을 해가지고 더 사람들 짜증만 나게 해놨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지도는 이제 완전 20%대로 급락했습니다. 저는 그 자꾸 반복하지만은 그 지지율 그런 거는 큰 의미도 없는데 그래도 그걸 갖고 장난질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그거마저 모든 게 다 그냥 완전 끝났습니다. 더블 스코어예요. 그때 안철수 끼워갖고 어떻게 뭐 장사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들 둘 다 합쳐도 안 됩니다. 어쨌거나 이놈이 발악을 합니다. 발악. 우리 그 이민년 새해 벽두에 이런 걸 한테 그러고 사실은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도 상합니다. 이런 것한테 대적을 해가면서 이게 대선 후보라고 우리 쪽이랑 대척점에 있는 적수라고 취급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합니다. 좀 괜찮은 사람 하나 뽑아다가 근데 하긴 거기 괜찮은 놈이 있어야 말이지. 자 이제 대선은 이 새끼가 하는 말 좀 몰라요? 대선은 필요 없대요 이제 이놈이. 그리고 그냥 정권 내놓으래요. 이게 뭔 소리예요? 얘가 그렇게 이거 정신이 약간 돌았어요. 이게 지금 선거를 치르는 후보가 대선 필요 없다고 정권 내놓으라고.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국민이 이걸 선택을 할 일이지 지가 이게 저 무슨 소리예요. 이 새끼 본색이 드러났어요. 총장 때 통신조에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놈이. 근데 이번에 공수처에서 나 참 공수처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그 처장이 이름이 뭐냐? 나 그 사람 이름도 알고 싶지도 않아. 김진욱이죠. 나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사람 이름도 외우기도 싫어요. 근데 엊그제 그 뭡니까 국회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그 말하는 거 봐요. 검찰 때는 뭐 몇 건? 100몇 건 했고 뭐 경찰이 몇 건 했고 뭘 했고 주저리 그러고 거기서 그저 무슨 똥개처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런 걸 만들자고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어 놓은 게 저 뭐 이게 당당하게 나서서 수사를 협조를 않고 이러이러하면 안 된다고 좀 호통도 쳐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쫄병이야 쫄병. 공수처라는 건 고위공직자 수사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무서워해야 될 때지요. 이게 이제 자기들은 걸렸다 하면 곧장 끝장나는 데니까. 근데 개 조주로 합니다. 데려다 놓고 애들 똥개 훈련시키듯이 막 조져요. 이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런 인간이 저거 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야 산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보통 죽어야 자기 자신을 죽여야 그 직책으로 해서 살아납니다. 근데 지가 살라고 근데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라지지도 않는데 멍청한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 윤석열이 내가 다시 반복해서 하자면
권위주의 그러니까 독재 정권 때죠. 박정희를 포함해서 그 전두환 모두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이를 그때 찬양했잖아요.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산업화 기반을 완전히 닦았답니다. 그놈들이. 이 정부는 뭐 했냐고. 아니 드러나는데 모든 지표나 뭐가 다 드러나는데 이 정부가 뭐 했냐고. 이 새끼 너 때문에 이 개새끼야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게 대선 후보로서 이제 완전 이건 자질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갖고 우리가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가 야 정말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통신사찰을 윤석열이가 총장 때 몇 건 했냐면 280만 건을 했습니다. 280만 건. 근데 이런 놈이 135건이에요. 이번 공수처에서. 135건 한 걸 갖고 폐지해야 된다고 공수처가. 그러니까 지가 총장실에 280만 건을 조회한 것은 그냥 다 물어요. 그건 그럴 수 있었던 일이고 요번 건 야당 탄압이고 지네 뭐 탄압한다고. 자기들이 다 탄압을 했지. 이거 검찰 조직 자체를 폐기시키고 공중분해시켜야 될 충분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이놈 새끼 때문에. 근데 이놈이요 말을 이제 이게 걸 줄을 몰라요. 보통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심하다고 뭐 욕지거리 한다고 막 그러죠. 근데 이놈이 나보다 더한 놈이에요. 이제 이건 대선 후보입니다. 근데 짜증나는 정권이라고? 그리고 막 투쟁을 해야 된다고. 이제 투쟁을 지가 무슨 뭐 민주화 운동하는 놈이에요? 누구랑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굉장히 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지 와이프 그 사과 방송 후로 이제 지지율이 급락하잖아요. 막 급전직합니다. 올라갈 기세도 없고 이제 악에 받쳐가지고 이놈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뭐 갖춰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경북 방문해가지고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명이래요. 이제 문재인. 지 나름대로 또 이제 뭐 네이밍을 했죠. 그 아마 누가 시켜줬을 겁니다. 그거 이렇게 불러라 하고. 지 혼자서 알아서 했겠어요? 이 정권고시라고 무릎을 꿇고 뭐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이게요. 이게 알베르 까미. 제가 이 까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뭐 연구는 안 됐지만 내가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책에 나와요. 이 말이. 근데 이걸 우리는 또 김근태 의장이 남영동 분실에서 또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까미가 책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 말을 얘가 지금 쿠바 누가 했다며? 누가? 말이. 아니 이게 까미가 또 그것도 더 전달했나?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책 중에 이게 나와요. 내가 근데 김근태 의장이 그 말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또 하는데 김근태 의장도 아마 이 책에서 인용을 했을 텐데 또 이 윤석열이가 이건 그러니까 전혀 맥락이랑 맞지 않는 말이죠. 그 말을 할 때는 상당한 투사가 돼가지고 독재에 항거를 한다거나 이럴 때 고문을 하고 뭐 이걸 못 견뎌 가지고 나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 너희들한테 굴종을 하니까 무릎을 꿇겠다는 건 물리적으로 무릎 꿇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굴종하고 너희들한테 복종하느니 그냥 난 죽겠다 하고 단단한 결기를 보이는 말이지요. 근데 이거를 이 윤석열이가 이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말이 어째서 생긴지도 몰라요.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갖다 붙인 겁니다. 참 정말 무지막지한 놈이에요. 이놈이 독립투쟁하는 줄 알아봐요. 지가 나 가짜나 죽겠어. 그거 한국전쟁 격전지 굉장히 그 대구 그쪽 북한군이랑 그때 그 심하게 격전했던 지역 경북 칠곡군 뭐 다부동 전투 전적비 거기에 있대요. 난 거기는 뭐 듣긴 했는데 가본 적은 없는데 이걸 참배하면서 소총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뛰어든 젊은이들 뭐 이런데 내가 이 소리를 보고 얘라 이 미친놈 이거 완전히 약간 저 멘탈이 붕괴된 놈 같아요. 이거 군대 안 간 놈입니다. 뭐 부동시? 뭐야 나 부동시가 뭔 소리지 뭐 눈깔이 어떻게 뒤집혔다는 소린가 이 눈깔 뒤집힌 놈이에요. 근데 그래갖고는 뭐 당구는 지가 500 친다고 그랬어요. 눈 나쁘면 당구도 못 칩니다. 눈 좋아야 돼요. 당구도 이 새끼 순 개뻥 친 거예요. 그리고 구수하면서 남들 군대 가서 뺑뺑이 돌 때 당구나 치러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산 놈이 어이?
어이? 이러잖아 이거. 근데 이게 거기 가서 가당치도 않게 초계같이 목숨을 버린 자유를 지키려고 젊은이들이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랬다고. 이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군대 얘기는 피해야 됩니다. 그저 유엔사에서 고발도 당했었잖아요. 그것도 쏙 들어가 버렸대. 뭔 손을 써놨나? 군복 입고 민간인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된대요. 나는 그쪽 법안은 모르겠는데 유엔사 법이 있나 봐요. 대통령들도 그 옷 입고 들어갑니다. 그 저 비무장지대 DMZ 안에는. 근데 이 새끼 겁대가리 없이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뭘 몰라. 그래도 그냥 막무가내야. 이 당 자체가.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 이랬으면은 이거 갖고 난리 났을 거예요. 또 유엔사에서 뭐 고발을 조치한다고 어쩐다고 했는데 그 말도 쏙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아무튼 사방에서 뭘 하는 것마다 불법이고 사기입니다. 이러니 이제 국민들이 다 눈치를 채버렸어요. 지지자들 아주 지겨워합니다. 이제 그리고 오죽하면 그 박근혜 탄핵 때 그 뭡니까 그 당시에 뭔 당이 한나라당이었나? 아니 한나라당이고 아이고 이름도 갑자기 까먹어버렸다. 에? 한나라 아니면 개누리. 새누리당이었을 때 그 탄핵 당하고 나서 그 지지자들이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그 대통령이 43%로 당선된 거예요. 그걸 평소 같으면은 맞짱 떴으면 그거 졌어요. 43%로는 대통령 선거에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걸로 당선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투표 자체를 안 해버린 거라니까요. 이번에 딱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이거 도대체 내 손을 놔야 이게 도대체 저게 아무리 내가 문재인이 싫고 민주당이 싫어도 저게 도대체 저걸 갖고 내가 뭘 하는가 하고 모두들 자괴감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우리 박근혜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맞죠. 사면 복권했으니까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니까 탄핵당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 예우 같은 거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경호도 뭐 여러 가지로 뭐 신병 경호 뭐 작은 그러니까 전두환도 받았었죠. 그 정도 말고는 연금 같은 것도 뭐 받지 못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피선거권이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복권을 시켜놨으니까 뭐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직을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뭐 그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박근혜 씨가 나온 것이 누가 유리하겠어요? 뭐 그렇다고 박근혜 씨가 문재인을 예뻐하겠어요? 민주당을 예뻐하겠어요? 어쨌거나 탄핵의 주체지요. 그런데 탄핵시킨 법적인 것을 완성시킨 놈이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명감을 갖고 그야말로 독립운동하듯이 한 거죠. 그건 문재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보여준 거죠. 그 사법 권력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명분, 민주주의, 문재인 정권의 성공 이거랑 관계가 없어요. 탄핵을 시킬 때까지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탄핵 당하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검찰의 위세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갖고는 지금 와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뭐 곧 찾아뵙게 우리 박근혜. 정말 뻔뻔하기를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냥 무식해갖고 부끄러움도 몰라요. 이거 정치적으로 이런 어떤 제스처를 쓰나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놈이에요. 그리고 아는 것도 그만큼 이건 연극을 해도 이렇게 바보 같은 연극은 못합니다. 와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제가요 정치인들이 보통 늘 쓰는 말이 여야 정치인 통틀어서 뭐 그러고 뭐 정치학자니 뭐 이런저런 시사평론가들이 늘 하는 말이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완전 사기극이지요. 이게 입에 달고 살아요. 생물이라는 말은 답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때 꼴리는 대로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왜 생물입니까? 법이 있으면 이 법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그건 생물이 아니고 법이 집행하는 건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항상 정치하는 놈들은 정치는 생물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법을 안 지키고 하고
하고 싶은 대로 꼴리는 대로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대로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쓰는 놈들한테는 주둥아리를 확 그냥 찍어버려야 됩니다. 왜 정치가 생물이냐? 정치가 생물이 아니고 국민이 생물입니다. 국민이 살아서 움직이는 대로 정치가 움직여야지 지들이 하는 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떡이나 얻어먹어라 이런 소리예요. 정치는 생물 아닙니다. 국민이 생물입니다. 누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놈들이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나 정치는 거대한 폭력 조직입니다. 이게. 국가라는 게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군대, 경찰, 사법, 조세 모든 걸 갖고 국민을 옥죄는 데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은 그거에 저항을 자기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이번에 그 박근혜 탄핵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온 국민이 그 몸을 힘을 합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3.1 운동이라거나 혹은 또 제주에서 4.3 항쟁이 있었다거나 몇 차례 그 민중들 봉기가 있었어요. 광주 뭐 학생 운동이라거나 그러면은 그런 때 그 폭력 조직에 못 견뎌 갖고 달려드는 겁니다. 빈손으로. 그것들은 완전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냥 국가가 갖고 있는 그 폭력 조직은 국민이 일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된 상황이 있을 때 이걸로 제재를 해주라고 한 걸 그 자신들이 자기들 그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폭력을 이용합니다. 국민들한테. 그러면 이 검찰 조직이 특히 그렇죠. 검찰하고 경찰은 평시에는 그걸로 해서 정권을 지탱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독재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 때 그것들이 정권을 지탱하는 거 세무 사찰 아니면 저 군대 저 뭐 보안사 그러니까 기무사 그리고 중앙정보부 이런 데를 동원해서 국민을 옥죄고 또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권력자들도 그거에서 최고 권력자한테 대들면 그냥 골로 갔어요. 그러면 그 검찰이 지금 이 평시에는 검찰이 그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통제를 못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정부라고 생각되는 정권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한 통제가 미숙합니다. 미숙. 나름대로 민주적인 그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거는 이놈들의 그 속성을 아직도 몰라요. 그놈들은 이런 저 길들여진 똥개들처럼 사냥개들처럼 자기를 때려 펴면서 돌격 앞으로 뭔가 먹이를 주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저리 가서 저놈 물어라 이렇게 길들여진 놈들인데 그냥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저기서 뭐 이거 잡아와라 이래 놓으면 주인 물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이 이렇게 호되게 당한 게 결과적으로 자업자득입니다. 그놈들의 속성을 너무 우리가 몰랐죠. 이재명이 그랬죠. 노무현의 실수가 상대방도 자기 같은 줄 알고 선한 줄 알고 같이 대해갖고 그것이 노무현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이재명 자기는 그런 실수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100번 1000번 맞다고 생각해요. 같질 않아요. 그놈들은 애당초 사고 자체가 우리랑 틀립니다. 근데 그걸 다 선한 백성, 선한 자기 자신, 선한 국민 이거랑 맞바꾸고 그 정도로 등식화되질 않아요. 완전히 이건 악당들이에요. 그 무리들은 별도의 집단인데 그래서 이거는 폐기를 시키고 그러니까 폐지 그 제도 자체를 폐지를 시키거나 그 뭐라고 그래요? 폐기가 맞지 폐기. 그러거나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기소권 수사권 분리 그거 지금 아직도 다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기소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자기들이 기소해갖고 자기들이 죄 있는데도 기소 안 해버리면 끝이에요. 지금 이게 뭔 소리냐면 윤석열이가 뭐 김학의 사건이건 지 장모 마누라 윤우진이 기소 안 해버려갖고 이런 거예요. 지 멋대로야. 죄가 없는 놈도 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해버리잖아요. 이 새끼 저 윤석열이 하는 놈 봐요. 뭐 그 검찰 수사받다 자살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 새끼 말하는 거 봐. 죽을만 하니까 죽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강력하게 수사를 받다 더 뭔가 드러날 거 있으니까 애라 죽어버리자고 죽었다는 식으로. 이게 미친놈 아니에요? 아니 설사 그런 일이 질문을 받더라도 열심히 수사를 하고 그러는데 뭐 수사할 때 약간의 뭐 강박관념을 받았거나 해서 좀 심약해져 갖고 그런 일이 있었나 본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수사는 그런 걸 지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은 판에 죽을만 하니까 죽었지라는 식의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죄가 더 드러날까 봐서 확 죽어버렸다는 식이지요. 이게 본심입니다. 이게 지금 이놈들의 그러니까 윤석열뿐만 아니고 검찰이라는 그 검사 조직 그리고 사법 조직이 갖고 있는 마인드예요. 이게. 그러면 윤석열이 혼자만 이런다면은 이게 지지를 받고 호응을 하질 않아요. 다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국민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를 지지를 하죠.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투사들 고문받다 죽기도 하지만 유리창 떨어져 죽고 의문사가 많았어요. 뭐 그전에 최종길 교수라는 분도 서울대고 남산 중정에서 유리창 밖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건 집어 던져버렸을 수도 있는 걸 미궁에 빠진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검찰이나 중정 이런데 수사받다. 근데 이놈은 그걸 당연한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정말 이걸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와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근데 지금 말해요 이준석이 요번에 윤석열이 그냥 바깥에서 그냥 등 뒤에다 자꾸 뭐라고 서로 안 맞지요. 등 총질해야 되고. 그러니까 난데없이 지금 성매매 성상납 받았다고 지금 갑자기 터집니다. 그게 뭐 대전지검에서 기록이 있다네요. 유성에서 뭐 2013년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지금 한 8, 9년 됐네. 그때 거를 파일이 있나 봐. 그리고 그거 갖다가 가세연에다 툭 던져줬나 봐 검찰에서. 이거 그냥 윤석열이 성상납범 됐습니다. 이제 고소 고발 서로 하라고 난리인데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 이거 폐기시키려고. 이놈들은요 이미 제가 계속해서 이 말을 했죠. 모든 파일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민주당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차하면 이제 터뜨릴 거라고. 홍준표도 뭐 곧 터질 거라는 식의 뭐 그런 루머도 돌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깝죽대지 마라. 여차하면 내가 너 가만둘 줄 아냐. 그러니까 자기를 딛고 넘어섰겠다는 놈은 다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가짜 파일이든 진짜 파일이든 준비된 게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이놈들은. 그러니까 내가 제국 얘기하듯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오죽 잡아낼 게 없으면 별짓을 다 합니다. 다시 또 해경군 김씨 갖고 또 나오죠. 이게 지금 누구요? 이정열 변호사. 그 나무 차에다 드라이버로 빵꾸 내버린 놈이 미친놈. 이 새끼가 지금 그 두목이란 말이에요. 해경군 그 김씨 막 어쩌고저쩌고 뭐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와 이거 아주 숭악한 놈들이에요. 한 뭐 1, 2천 명 끌고 다니면서 요 놈들 또 부추겨 갖고 다시 또 이제 그걸 끌고 나오려고 그럽니다. 형수 욕설 파일 뭐 별짓을 다 해봐도 안 통해. 이제 하도 오랫동안 써먹어갖고. 그래서 지금 김건희 그 줄리는 나오지도 못하고 뭐 이제 영부인 이제 폐지한다고. 이제 외국에는 영부인 없다고. 얘라 이 무식한 놈아. 그 말이 한국의 말로 그렇지. 퍼스트 레이디라는 말이 이 땅께 이 멍청한 놈아. 외국에는 영부인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 우리 아니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놈이 다 있나?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게 사람이 그게 그러면 한국말로 미국에서 영부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영부인 제도 자체가 없대. 외국에는 이 윤석열이 또라이가 퍼스트 레이디야. 성렬아 내가 너보다 나이 많다잉. 그러니까 반말해도 된다. 성렬아 그거 퍼스트 레이디라고 한단다. 응? 정신 차려라. 그렇게 쉽게 나가 떨어지면 안 되지. 아무튼 이런 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영어를 뭐 잘못 쓰고 지 마누라가 막 이렇게 저렇게 그 엉망진창으로 논문해 놓은 거 둘이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 둘 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서울대 법대 개 좆도 아니라는 게 전 세계에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씨발로 뭐가 도대체 뭔 학교가 저런 학교가 다 있나. 그러니까 은근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나왔잖아. 지 서울대 나왔다고 씹는 것 같아. 이 새끼들이. 참 나 정말 한심하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시민단체에서 윤석열이를 지금 고발을 했는데 뭘로 고발했냐면 수사 윤중천이 뭐 이런 거 대윤 소윤 하던 놈들 있죠. 그 의혹 제기된 걸 용산 세무서장 그 뇌물수수 사건 고발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서울지검 특수일부장이었어요. 윤석열이가 그 직접 수사하던 당사자입니다. 영장을 경찰에서 올리면은 반려해버리고 없애.
그런 거는 변호사까지 지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뭡니까? 용산 세무서장 그놈한테 변호사도 지가 소개해서 해줬다고 지가 말을 했어요. 이건 청문회에 나와서.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근데 이거를 요번 지금 검찰이 무혐의로 모두 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이 검찰 새끼들이.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공소시효가 일부는 지났고 이게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 이러면서 지금 이거 전부 다 불기소 처분해버려요. 이 윤석열이 이거. 자기 입으로 자기가 충분히 말하고 했던 것도 이 검찰이 이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어서 이래요. 검찰이 기소해야만이 죄가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죄가 있는 걸 검찰이 기소 안 하면 죄가 아닙니다. 근데 개새끼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검찰은 이 제도 자체를 폐지시켜버리고 두더라도 그냥 공소유지 그런 기소권을 경찰한테 주고 경찰한테 또 다 줘버리면은 기소 독점을 시키면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할을 시켜놔야 돼요. 지 멋대로 이건 기소 안 해 그래 보면 말면 이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번 국회에는 이제 틀렸어요. 내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빤히 될 거니까 이거 빨리 끝내놔야 돼요. 이걸 끝내줘야만이 언론개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를 안 해버려 언론 고발해도. 그러니까 검찰개혁부터 우선 해놓고서는 언론개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언론개혁을 하고 검찰개혁이 아니고 먼저 해야 돼. 근데 윤석열이 이놈도 검찰에 있었을 때 자기 힘이 있었지. 지금 얘가 검찰 때를 못 벗은 거예요. 분하고 원통한 거예요. 저거 진짜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싶은데 검찰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힘이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이 검찰들은 이 하이에나들이에요. 지금 같은 조직에 있어도 저건 안 되겠구나. 힘이 떨어지는구나. 우리가 이제 살자. 그게 딱 들어서는 어떤 기점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면은 윤석열이 이제 개창 나는 거예요. 아주 망신창이 될 겁니다. 그 검찰 내부에서 서로 공세우려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옆으로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소문처럼 여기저기 언론으로 막 터질 겁니다. 지금 그게 내 생각에 아마 여론조사 20% 초반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잔인합니다. 그러면 조중동이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제 공을 세우려고 이거 물어뜯을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지금 그래서 아마 자기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 악이 받쳐갖고 막 말하는 거예요. 막말. 그러니까 전두환 그걸 찬양하고 이렇게 그걸 앞세우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가 먹잇감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새끼 참다. 하는 말마다 나는 그냥 웃긴다니까요. 우리 한국 청년들은 중국을 엄청 싫어하고 중국 청년도 한국 싫어한대. 그래서 한미일 공조에서 중국 척결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게 지금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게 그냥 시사평론가가 나와서 어떤 보수 우익 평론가는 막 이보다 더한 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놈이 외교를 해야 돼요. 외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평소에 하던 말이 전체가 부메랑으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웃에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해요. 자꾸 중국이 싫고 뭐가 싫고 다 나는 우리나라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놈들이 창고를 할 때. 근데 남은 나라가 뭐가 좋겠어요?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우리나라만 하겠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중국보다 일본을 더 싫어합니다. 정말입니다. 중국은 우리한테 적이지요. 당연히 적입니다. 그래도 우리 무슨 임진왜란도 마찬가지고 또 일제시대 때도 우리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 놈들이 핍박할 때 그래도 어디선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중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교를 하면 난 중국이 난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자꾸 일본을 친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뭐 나랑 약간의 사고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내가 친중파는 아닙니다. 둘이 비교를 하자고 하나를 골라라 하면 나는 차라리 중국을 택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 3프로 TV 내가 오늘도 오다가 우리 한PD랑도 얘기했는데 그게 1시간 40분 정도를 해요. 40분. 그러니까 한 명당 윤석열이 이재명. 근데 윤석열이 것은 보다가 끝까지 못 봤어요. 그게 들을 수가 없어. 이게 뭐냐면은 지네 이제 그 증권 주식 방송이고 그러니까 아마 당당하게 나 이건 가서 잘할 수 있다고 나온 것 같아.
근데 보니까 그 수사할 때 지가 그 특수수사부에서 수사했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놈이 거기서 내놓는 대답이 지가 수사했던 거. 그러니까 수사 용어들을 막 난립을 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실사구시.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고 아주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내가 여태까지 이재명을 지지하고 야 훌륭하다 훌륭한데 저 사람은 도대체 끝이 어디냐. 어디서 더 뭐가 나올래나. 기대가 되다니까요. 내가 여태까지 알던 이재명이 아니에요. 마당이 없었던 겁니다. 국민들한테 알려줄. 그냥 무조건 험담에다가 잡아 넣어서 막 파렴치한 뭐 형수한테 쌍욕을 했네. 누구를 때려줬네. 사기를 쳤네. 정과를 뭐 어쨌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막 뒤집어 도배를 해나간데 이 사람의 진가를 알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그거 단 1시간 반에 꼬죽하면은 나라를 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방송이. 나라를 구한 방송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까지 여태 어떤 방송에서 대선 주자들 토론할 때도 이렇게 심도 있게 어떤 정치관이라든가 경제관을 제대로 끌어낸 패널들도 없었고 방송국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PD들이나 뭐 구경 방송이 레거시 미디어죠. 개 좆도 아닌 새끼들이 거기서 개수작 떨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에 3명, 3%가 있어서 3%입니다. 서로 지가 프로라고 그래. 정 프로, 김 프로, 2% 그래. 거기에 이제 뭐 엔지니어 있고 그러겠죠. 근데 어쨌거나 몇 명 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카메라 들이대놓고 하는데 MBC, KBS 뭐 개조 이것들 볼 것도 없는 개수작 텔레비 안 봐야 돼. 와, 근데 이놈이 뭐 지식도 없고 품격도 없고 천박하고 뭐 그냥 용감하기만 해. 무식해 갖고 그리고 어이 하면서 정말 웃기는 인간이야.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자가 97% 정도,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순수한 동기로 합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뭐 2, 3% 정도가 이제 작전 세력이니 뭔지 좀 불량한 투자자인데 그것을 전부인 양 얘기를 해요. 지가 이제 내가 이거 잡을 때면 일타지 그러니까 무용담. 이게 진짜 아무 비전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게 토론을 이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했다 하면은 이제 무식이 들통나. 그리고 이재명이랑 토론을 하면 더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모르는 게 없어. 와, 나는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아직도 지금 검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이나 혹은 상대 후보나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놈이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무조건 자기 말고 검찰 조직 말고 나머지는 다 수사 대상. 살피고 다니는 거예요. 저기 걸리는 거 없나 이러고. 없으면 만들어라.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놈들 모두 몰아갖고 지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딸딸 말아갖고 이지경 해놓고 그것도 이제 탈취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 새끼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제 이미 때려잡혔고 김종인 이것도 이제 골로 갔고 이제 누가 나서서 뭘 할지 몰라도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1월 정월 초하루 첫 방송인데 제가 뭐 방송을 제대로 했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와서 한 PD랑 얘기했습니다. 자리가 바뀌어갖고 원래 예전에 하던 그 스튜디오에서는 더 훨씬 더 뭔지 모르지만 에너지가 더 살아있었는데 좀 이상하게 좀 죽어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좀 그런 것 같죠. 올해는 그래도 불구하고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